자, 요즘 서울 시내버스 많이 이용들 하시죠? 대부분의 정류장에는 버스가 몇 분후 도착하는지 이 도착 정보 안내기가 다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전광판을 확인하고 버스를 좀 기다리게 되는데 몇 분에 도착할지 알려주니까 그건 상당히 편하죠. 그런데 그 몇 분에 따라서 기분이 상당히 달라집니다. 뭐 곧 도착, 2분, 3분 이렇게 되면은 어이구 운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, 근데 반대로 또 10몇 분 후 도착, 뭐 20분, 30분 뭐 이런 것도 가끔씩 봅니다. 이럴 때 되면은 뭐 거의 이 버스 타지 말라는 뜻이죠. 뭐 다른 수단을 알아봐라 뭐 이런 메시지까지 들리는데요.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좀 늘어났어요. 확실히 잘 다니던 버스도 예전만큼 잘 다니지는 않는다, 이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노선이 바뀐 것도 없는데 예전에는 자주 다녔던 차가 지금은 왜 이렇게 뜸해졌지? 왜 안 오지? 막 이렇게 체감상으로 배차 간격이 늘었다, 이런 느낌 받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조금 알아봤거든요. 가장 큰 이유로는 버스 대수가 줄어서 그래요. 서울시에 운행하는 버스가 버스 세계 개편한 게 2004년이니까 그때만 해도 9,400대 정도 됐어요. 그런데 지금 20년 정도가 지났죠. 지금은 7,000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. 이 서울시에 운행하는 버스 대수 자체가요. 서울 시내버스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. 9,000대가 넘다가 7,000대가 안 되는 수치까지 갔다는 거는 거의 한 20%가 넘게 줄었다는 거죠. 생각보다 무시 못할 수치예요. 기본적으로 운행하는 대수가 줄었기 때문에 차가 예전처럼 안 오는 게 가장 큽니다. 제가 이거를 서울시 버스 정책과에다가 물어봤어요. 그런데 뭐 답변이 되게 웃겼던 기억이 나거든요. 따릉이가 있고 도착 정보 안내기가 잘 돼 있고 뭐 GPS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은 버스가 예전처럼 필요가 없다 그래요. 그 공무원분이 말하는 걸로 하면은 뭐 지금 뭐 우리나라는 버스는 뭐 배차 간격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가 쩍쩍쩍쩍 맞춰져서 자율주행이 완벽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먹힐 법한지 몰라도 한국에서 뭐 자전거대로 편하게 탈 수 있어요. 자전거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가 많아요, 솔직히. 그게 납득은 안 되더라고요. 버스 대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, 완벽한 건 고사하고 너무 부족하죠, 사실. 서울시의 그 사정이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죠, 사실은. 그런데 여기다가 대고 버스 대수를 줄임으로써 적자도 줄이고, 그렇다고 노선 자체를 없애기는 힘드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버리냐면 배차 간격의 범위를 상당히 넓혀놓는 거예요. 자, 예전에는 뭐 6분에서 8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납득할 만한 배차 간격으로 계속 운행을 했다 그러면, 지금은 뭐 시간대별 탄력적 배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차 간격의 범위를 뭐 6분에서 18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6분하고 18분은 이 분 차이가 상당히 합니다.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, 그래야지 버스가 너무 안 온다는 민원을 받아도 규정된 배차 간격은 18분까지입니다. 뭐 이렇게라도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. 서울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민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책을 세운 거라 볼 수 있겠죠. 그럼 조금 더 세부적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, 차량총량제, 유상감차, 잉여예비제도,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근로시간 단축 빼면은 여러분들 뭐 이 말들이 좀 생소하죠.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차량총량제라고 하면은 이 서울시 내에서 몇 대까지 운행을 한다, 이런 거를 룰을 정해놓고 있는 거거든요. 심야버스 생긴다고 되게 좋아하셨을 분이 있을 거예요. 밤에도 이제 버스 타고 난 집에 갈 수 있다, 나이스!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는데, 총량제라는 게 뭘 말하냐면, 버스가 새로 생기는데 새로운 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낮에 다니던 버스 노선에서 차를 빼가는 거예요. 이 거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느 한 곳에서 이익을 봤다면 어느 한 곳에는 불편을 감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이 총량제라는 건데요. 뭐 과거에 비해서 버스 운행 형태는 되게 다양해졌어요. 심야버스죠. 월베이버스도 있고, 그리고 뭐 맞춤 버스라고 해가지고 뭐 출근형 맞춤, 뭐 주말 맞춤 이런 거 있죠. 주말에는 워낙 그 버스 자체를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뭐 평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다람쥐 버스 이런 거에 차들이 그 전부 차출이 되는 거예요. 기존 노선에서. 뭐 다람쥐 버스라면 생소할 분이 있는데, 출근 시간에 팔자로 시작하는 버스 운행하는 동네가 대부분 다 다람쥐 버스라고 보시면 돼요.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수요가 많은 구간만 잠깐 운행한다, 뭐 이런 거를 핵심으로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럼 말 그대로 진짜 잠깐 걸리는 거예요. 6시 반에서 9시까지 걸린다 하면은 딱 그 2시간 반 제외하잖아요. 하루 종일 차고지에 쉬고 있습니다.
이미 이 노선을 만들 때 다른 일반 노선에서 차를 빼온 건데도 딱 아침에 2시간 반을 위해서 버스 한 대가 배정이 돼 있다. 좀 넌센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이 심야버스도 마찬가지예요. 심야버스도 일단 그 일반 노선에서 차를 빼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용하는 일반 시내버스의 배차 환경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. 왜냐면 운행 대수가 적어지기 때문에.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자, 심야버스하고 맞춤버스하고 합치잖아요. 그러면 대략 한 200대가량 됩니다. 200대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. 심야버스랑 뭐 맞춤버스가 서로 운행하는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상당해요. 그렇게 해도 서울시에서는 딱 한 역할만 하게끔 만듭니다. 그 외의 시간에는 참 기계도 쉬게 해주는 아주 그 최강의 복지를 자랑하는 서울시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상감차. 유상감차는 말 그대로 이제 차를 줄이는 거예요. 버스에 붙어있는 노란 번호판 있죠. 그거의 수를 줄이는 건데요. 지금 공급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버스 회사에서 차를 새로 안 뽑고 이 번호판을 저기 말소시키겠다. 서울시에 반납을 한다. 이러면은 서울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돈을 줘요. 정확치는 않은데 한 몇 천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런 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는 또 대수가 줄어드는 거죠. 그거를 아주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게 지금 서울 시내버스 현 상황입니다. 자,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차가 예전보다 더 자주 다니는 걸 바라기는 한마디로 꿈 깨라 이런 뜻이겠죠. 다음은 잉여 예비 제도라는 게 있어요. 이 참 골 때리는 룰인데 뭐 예를 들면 버스 노선 하나가 10대로 운행을 해요.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규차라고 그러고 예비차가 또 따로 있거든요. 그러면 한 대가 고장났을 때 그 예비차가 들어가요. 예비차마저도 다 쓸 수가 없다.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잉여 예비예요. 한마디로 거의 쓰여질 데가 없다는 거죠. 뭐 예비차에 예비차를 만드는 거, 와, 정비권이 필요가 없겠어요. 항상 뭘 해도 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주 단계별로 말이죠. 그러니까 문제는 실제로 멀쩡한 상태의 차가 다 있어도 서울시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서울시가 버스를 줄일 공리를 정말로 여러 가지로 했어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뭐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만 생각을 하지 뭐 서비스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런 면에서 사실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는 좀 생각을 하는데 서비스가 나빠지면서 요금을 올리는 거는 절대 반대예요. 왜냐면 뭐든지 다 물가 상승이 있어도 돈이 좀 오르면은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기대하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거든요. 근데 그걸 충족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. 서울시 지금 그 정책 자체가. 자,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보면은 서울시도 그렇고 이제 시민들도 그렇고 이 버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좀 나가야 돼요. 자, 수익 수단으로 볼지 복지로 볼지 이게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도 저도 아니에요. 수익 수단으로 보기에는 요금이 너무 싸요. 차량 유지비나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요금 이거 내가지고 버스 한 대 유지 정말 하기 힘듭니다. 왜냐면 가스, 연료비까지도 생각하면 말이죠. 거의 한 90% 이상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정말 사람이 터져 나가는 그런 버스 노선만 흑자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또 이런 측면에도 복지를 보잖아요. 차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이거를 복지라고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. 세금은 계속 늘어나고 뭐 편의성은 떨어지는데 이거를 과연 복지라고 볼 수 있을까? 좀 뭔가 모순이 많죠. 서울시에 버스가 잘 돌아가도록 세금을 내는 사람이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. 플러스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근로시간 단축도 한몫합니다. 자, 근로시간. 자, 기사님 한 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 버스도 예전처럼 회전수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.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죠? 인건비 정말 비쌉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 수를 늘리는 것도 솔직히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. 뭐 제가 버스업계 종사자는 아니어도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. 왜냐면 모든 회사든 요즘 다 인건비 줄이는 데 다 혈안이 돼 있으니까요. 그만큼 사람을 쓰는 게 진짜 비싸고 운송 원가는 오르는데 요금은 그대로고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되고 승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바라기에는 좀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. 요즘 좀 버스 많이 안 오는 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열받으신 분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. 순간적으로 중요한 상황인데 버스도 안 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 있죠. 이 이유를 알고 나시면은 조금 더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자, 개개인이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쓰냐 하면은 차가 너무 안 온다. 이런 거를 민원으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. 왜냐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민원을
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서울시의 모습을 봤을 때 서울시랑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민원이에요. 민원도 이제 쓰더라도 좀 언제 어디서 확실하게 이 버스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했다. 차가 너무 안 온다.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쓸데없는 민원은 안 쓰는 게 맞겠죠. 민원 쓰는 거 사실 귀찮아요. 물론 이제 뭐 공무원분들도 하나하나 읽는 것도 다 귀찮으실 텐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거를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또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. 우리가 더 편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요. 저 혼자로는 역부족입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바이바이.